써준 거 보고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 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잖아. 얼마나 무서우면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을 갖다가 놀이기구에 붙였을까. 근데 타보니 별로 무섭지 않더라. 왜냐? 이것도 이런 기가 막히게 지었더니 혁명이 일어나면 남자보다 여자와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왜?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고 싸울 힘이 있는데 여성들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이 놀이기구는 여자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놀이기구. 왜냐면 롤러코스터는 벨트가 이렇게 내려오죠. 나 같은 사람은 기차와 한 몸이 되더라고. 벨트가 내려오면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을 느껴야 되거든. 떨어지고 할 때 몸이 튕겨나가는 걸 느껴야 되는데 나는 튕겨나간 걸 못 느껴. 기차와 한 몸이야. 도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근데 여기에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바이킹은 남자가 더 무서워하고. 바이킹 밑에 요거 하나 나오잖아. 나 그 얘기 놀이기구 얘기 듣다 뒤집어서 죽을 뻔했어요. 김준현 알죠? 연예인. 김준현이랑 애들하고 바이킹을 타러 갔대. 근데 애들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 왜냐면 김준현 허벅지가 두껍잖아. 벨트가 내려오니까는 아이들은 허벅지가 안 닿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 수가 없는 거지 김준현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이 올라갈 때 밑으로 빠질까봐 무서워갖고 더 난리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금물인 것이 허벅지는 굵게 같은 사람끼리 같이 태워야지.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 듣고 나도 이제 그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이거는 남자들이 안 무서워. 여자들 아이들이 무서워. 그래서 이런 뜻이지. 야 그리고 롤러코스터 맨 앞에 타는 게 무서워? 맨 뒤에 가운데 어떤 게 무서워요? 맨 뒤에도 무섭고 맨 앞에도 무섭죠? 혁명도 똑같아. 이런 기가 막히지였다는 거야. 앞에 타면 성공하면 다행이다. 혁명일 때 앞에 있으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어때? 죽어요. 뒤에는요. 실패하면 좀 그렇죠. 다행이지만 성공하면 어떻게 돼? 너 참여 안 했지. 너 안 보이던데? 라고 해서 얘도 위험해요. 가운데가 제일 좋아. 혁명이라는 참여 안 할 수는 없잖아. 와 참여 너 총 맞아 죽으면 와 나는 옆으로 빠져버리면 되지. 이 놀이기구도 가운데 타는 게 제일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맨 앞에 탔어. 와이프가 나 중간 좀 잤으니까 다음에 탈게요 라고 하면서 다음에 타도 돼요 라고 해서 그래서 맨 앞에 탔는데 이게 진짜 이름 잘 지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롯데월드 가서 누가 한번 그때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이게 프랑스 혁명이구나 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놀이기구 원하는 게 많지만은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라고 이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레볼루션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기라.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배경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얘네들의 결과가 바로 뭐였느냐라고 하면 결과가 신분제 폐지예요. 신분제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죠.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시민계급이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분제를 폐지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이거야말로 참다운 시민혁명이 아니냐. 그리고 이 결과 무엇을 발표하느냐라고 하면 인권 선언문을 갖다가 발표하더라. 인권 선언문을 갖다가 채택하더라. 그래서 인권 선언이란 말이 거기 나왔잖아요. 인권 선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1세대 인권이 등장했다고 나왔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라고 하는 옆 페이지에 우리가 1세대 인권이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뭐냐? 프랑스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결과는 뭐라고요? 명예혁명의 결과는 권리장전, 미국의 결과는 독립선언,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의 결과는 인권선언.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그 옆 페이지에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라고 해서 요 글 있잖아. 요 글을 가지고 출제하신다. 지금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목을 빼버리고 출제해요. 가나다 이렇게 출제해서 이 내용이 미국의 독립선언이냐, 영국의 권리장전이냐,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냐를 찾아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아주 쉬워요. 선생님들도 되게 어렵게 출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내가 체크하는 거 체크해봐. 자,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장전을 통해서 뭐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뭐 중심의 정치? 의회 중심의 정치. 그럼 권리장전 봐봐요. 제1조. 내가 빨간색 써놨지. 의회 동의받지 않고 끝. 또 제4조 봐봐. 의회의 승인 없이 끝. 또 제6조 봐봐. 의회의 동의가 없느라. 그래서 의회가 나오죠? 그치? 그럼 무조건 권리장전. 선생님도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출제하는데 우리는 개판한 겁니다. 의회라고 하면 권리장전. 자, 미국의 독립선언 봐봐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몇 조가 없어. 그치? 그럼 독립선언입니다. 그치?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 봐요. 몇 조 있지? 근데 의회 이런 말 없죠? 그럼 그냥 프랑스 인권선언.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뭔가만 찾아내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의회가 나오면 권리장전 몇 조가 없네. 독립선언문. 그쵸? 그냥 몇 조가 있는데 의회란 말 없네. 프랑스 인권선언.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거 막 미추고 추가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뭐만 보고 뭔가를 갖다가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순서만 바로 잡으면 돼. 순서는 어떻다고? 영, 미, 푸. 그렇죠. 영국, 미국, 프랑스 순서. 오케이? 끝. 넘기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민혁명 이후에 인권학대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 했었느냐라고 했더니 차티스트 운동이 발생을 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자, 참정원학대 운동의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누구와 중심으로 일으켰느냐? 노동자들이 일으켰다. 그렇죠? 그것까지 정리했어요. 근데 그 사회권 보세요. 사회권. 이건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회권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회권에다가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2세대 인권. 사회권 옆에다가 제2세대 인권. 이건 예전에 한번 한 겁니다. 자, 사회권 하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 인간다운 생활 체크.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 우리가 인간처럼 좀 살자.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 자,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달라. 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해달라. 인간다운 생활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해달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해달라 라는 거고, 이것도 했었어. 세계 최초, 거기 나온 것처럼 세계 최초로 규정한 것은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했다. 끝. 사회권 제2세대 인권. 그래서 몇 세기에 등장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사회권 제2세대 인권 20세기. 그래서 복지국가. 자, 그 다음에 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권이 제3세대 인권이에요. 연대권은 제3세대 인권. 자, 사회권은 세계 최초로 1919년이었는데 연대권은 언제 등장하느냐는 제3세대면 연대권은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대권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것이 연대권이다. 이 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내자라는 뜻이에요.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내자. 한 나라의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인종이라는 이런 거 차별 생각하지 말고 모두의 인권을 갖다 존중하자. 그래서 요 연대권의 결과 연결되는 것이 기억을 꼭 하세요.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세계 인권 선언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세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왜 세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전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인권 선언이었지.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인 연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제적인 연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권은 또 세계적인 인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문, 그냥 인권 선언문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세계적인 인권 선언문,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누가 주체냐면 누가 선언했느냐 그러면 누가 라고 하면 유엔이에요.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12, 13페이지가 다 그렇게 설명이 다 됩니다.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13페이지까지 쭉 설명 끝. 넘기세요. 자, 13페이지도 보게 되면 사회권 그 다음에 연대권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 설명할 거야. 넘기세요. 그러면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이와 제목만 밑주시면 돼요. 환경권 밑줄.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환경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자. 그렇죠?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자. 두 번째, 주거권 밑줄. 사람이 살만한 집이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고시원 같은 생활하는 애들 있거든. 고시원 그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서 고시원 같은 생활하는 애들 보면은요, 고시원이 한 3평 정도 돼요. 3평 정도면은 사람이 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대에서 일을 하면은 바로 그냥 문이고 그 앞에 책상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공부하러 와서 일시로 거주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해. 창문도 없어. 창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값이 조금 더 올라가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돼. 공용 화장실,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가족이 다 살려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주거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전권. 안전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안전권.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그렇죠? 국가가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전권. 그 옆 페이지 보세요. 문화권.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문제 나오기는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기억해야 돼. 기후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권. 그렇죠? 기후변화 관련된 환경권. 그 다음에 또 살만한 좀 집 좀 마련해달라. 주거권. 그렇죠? 야, 어디든지 갔을 때 우리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 안전권. 문화생활 누려야 되지 않겠어? 문화권. 그렇죠? 이게 뭐가 어려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이거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의 16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인권 보장을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라고 해서 이제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을 어기면 안 돼요. 헌법이 있은 후에 국가가 있다. 이 논리입니다. 헌법이 있은 후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생일이야.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4월 지금 얘기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정통성을 그때부터 찾는 건 맞아. 근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라고 알린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재헌절은 언제야? 7월 며칠? 7월 17일. 48년 7월 17일이 재헌절. 그러니까 재헌절 먼저 헌법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를 알린 겁니다. 헌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올해부터는 7월 17일 쉽니다. 공휴일로 됐어요. 내가 7월 17일 공휴일 없애가지고 청와대에다 또 게시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예전에 한 번도 글도 쓰고 했었는데 나는 무조건 쉬어야 돼. 쉬는 날이 7월 1일 없어서 쉬라는 게 아니라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0일 8일인가 10일인가 잠깐 감옥가버렸는데 안 쉬니까 모르잖아. 쉬어야 돼. 6월 6일 메모리얼데이 현충일 7월 17일 재헌절 8월 10일 광복절 그 다음에 10월 3일 대천절 안 쉬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거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라. 누군가는 그래. 7월 10일 왜 뺐냐면 휴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뺐어요. 어린이날 빼. 휴일이 너무 많으면 이제 니네 상관없잖아. 그리고 맨날 어린이날 소파 방정선이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핍박받고 힘드니까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어린이들이 핍박받니? 그 빼. 휴일 너무 많으면은 또 휴일 너무 많으면 석탄일 빼. 그리고 공평한 크리스마스 빼. 그리고 다른 걸 해야지.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쉬면서 아이들한테 10월 9일 한글날이 안 쉬다가 쉬게 됐어. 쉬었다가 안 쉬었다 다시 쉬게 된 거거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세종대왕이 이걸 알거든. 한글날이 언제니? 모르는 기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교육을 위해서 10월 9일날 쉬면 초등학교 때 내일 학교 안 와도 돼요. 그럼 왜요? 그러면 내일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다 보면 그게 교육이 되는 기라.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헌법이 있으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법체계 보세요. 법의 위계 5개 있잖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된다. 제일 위가 헌법, 중학교 때 배웠어. 헌법, 법률, 명령, 순서대로야. 명령, 조례, 규칙.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섯 개 단계야. 자, 누가 만드는가도 기억해야 돼요.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이 만드나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 1번 헌법 해갖고 보니까 뭐 정치의 기본을 위한 대통령, 국회, 법원에 대한 기본권의 내용 이렇게 하는데 국민이 만든 겁니다. 왜 국민이 만드느냐?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민이 만든다 해서 기억을 해주고,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거기 나왔죠? 누가 만드는가 중요해? 국회에서. 2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명령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대통령 동그라미 치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라고 나왔는데 행정각부라고 하는 것은 장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명령을 만들 수 있고,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하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어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그럼 규칙은 지방자치 단체장, 뭐 시장, 구청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 5단계를 갖다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위헌이에요. 그 법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쌤, 조례가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가 명령을 위반하면 조례도 없어집니다. 무조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법이 위에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어진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진다. 순서대로 꼭 기억해놔야 돼. 누가 만드는가도 반드시 체크.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어떠한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기본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나라 기본권에서 밑에 5개가 일단 쌤이 정리해놨어요. 그것만 보세요. 옆 페이지를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건 수행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5개 중에서 쌤이 외우란 것만 외우면 돼. 자, 첫 번째가 평등권이란 말이 나왔는데, 평등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다른 기본권의 전제, 그거 체크해보세요. 다른 기본권의 전제, 그게 평등권이야. 다른 기본권의 전제.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로 착각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권이 모든 차별을 갖다가 금지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X예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비장애인이 좀 먼데 주차하는 거 괜찮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쪽팔리지만 쌤도 한번 내봤어요. 내가 주차한 게 아니야, 씨. 어? 내가 멀쩡할 때 죽게 주차했겠어? 술 한잔 먹고 대리운전하고 갔거든? 근데 대리운전한 아저씨가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었는지 장애인 주차장에 딱 주차해놓고 가신 거야. 나는 몰랐지. 근데 며칠 후에 등기우편이 날아왔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으니까 과태료 10만 원인데 지금 내시면 8만 원 해주겠다고. 원래 통지서 나오면 일찍 되면 20% 감면이거든.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얼른 내 찍고 그렇게 빡빡 찢어버렸죠. 와이프 그거 봤으면 또 한 소리 당신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난리칠까봐 빡빡 찢어서 얼른 증거 다 인멸시키고 했었지. 그런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 모든 차별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야. 평등권 요것만 기억. 오케이? 자, 두 번째 자유권이라고 나오죠. 자유권 출제할 때 반드시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 소극적, 방어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라는 요 표현은 자유권에서밖에 사용 못해요. 그 키워드만 기억하면서 하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쌤, 거기 포괄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포괄적인 것도 기억하는데 왜 포괄적이란 말 기억하느냐라고 하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헌법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보장할 수 있다. 쌤, 왜 헌법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자유권은 보장됩니까? 라고 하면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권이라고 하면 무슨 자유하면 다 자유권이야. 근데 이게 무지 많을 거 아니야. 이걸 헌법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자유를 인정해줘도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헌법에 기록되지 않아도 보호를 하라 이 말이에요. 끝에 무슨 자유 무슨 자유는 다 자유권인데 유일하게 자유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재산권도 자유권입니다. 끝에 무슨 자유가 들어가지 않아도 재산권은 자유권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사회권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거야. 사회적 약자 배려하자는 거 설명 안 할게. 이거는 현대적이란 단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현대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급부. 요것 때문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를 두 글자라면 급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일정한 행위는 바로 뭐냐? 인간답게 살자. 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나온 것처럼. 끝. 이것만 기억하면 돼. 참정권이 가장 쉬워요. 참정권은 정치적이다. 설명 안 할게. 정치 참여하는 거니까. 선생님 실정법상 이런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 참정권은 실정법상 권리하면 참정권밖에 안 나와요. 실정법상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 참정권이에요. 참정권은 의외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제한이 많아요. 왜? 선거도 18세부터 할 수 있고 대통령 40살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제한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깜빵에 있으면 또 선거권 없고 그리고 깜빵이 있지 않아도 출마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되게 제약이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 쉽게 뭐가 있냐면 능동적이에요. 왜 능동적 권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결정하기 능동적. 그래서 능동적이다.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6월 3일 날 지방선거인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겠지. 나는 굉장히 능동적이어서 참여하려고 하거든. 와이프는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귀찮다. 그럼 가자 투표하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여 선거야 이 사람아. 하면 나한테 그래. 얼마 줄 건데? 5만 원 줄게. 가자. 라고 하면 몇 번 찍어. 아 당신은 찍어. 5만 원만 더 주면 찍을 사람 찍지. 이게 무슨 능동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